이번 시간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제목을 갈게요. 부동산 개발론 및 관리론입니다. 자, 문제 비중을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개발 파트에서는 이제 이용 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용론은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 위주로 가세요. 개발 위주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고요. 자, 관리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 마케팅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개발 위주로 좀 갈게요. 그러면 부동산 이용 파트는 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면은 자,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 토지에 대해서 집약적과 주방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집가구라는 게 나옵니다. 집가구라는 거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 함정수준을 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일단 직주분리와 접근이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도시스포리 나오는데 이 집가구에 의해서 직주분리가 나타나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됩니다. 자, 그래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직장이 어때요? 외곽을 나가는 이 직주분리가 되는 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스포롤이에요. 자, 스포롤 자체가 난개발이죠. 지멋대로 움직이죠.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무계획, 무질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스포이다 보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도 모두 발생한다.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갈게요. 자, 문제집 273페이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가게 되면은 1번 도시에 있어서 직주분리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집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악화돼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한계지가 이제 우리가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니까 바깥의 토지가 저지가니까 나가고 교토수단이 발달하니까 나갔죠. 근데 이 들어와서 접근이 돼서 건물이 고층화가 됐다는 거는 도심 건물의 고층화 4번은 직주 접근의 결과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문제. 자, 도시 스포롤은요. 자, 어때요?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의 1번이죠. 이 성장이 무계획적, 불규칙적,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 무질서죠.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3번이 정답인데요. 동일한 상업 경영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 환경에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이익이라고 합니다. 입증인데, 자, 이게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증이 발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주체에 따라 틀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이 입증료가 100인데 공업용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4번은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틀린 것은 자, 2번 이용 가능한 토지가 한정되니까 이 토지를 이제 토지용 집약도라는 건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죠. 인구 밀도 가다, 가격 상승 맞습니다. 경쟁률이 증가 맞는데 규모의 불경제는 아니죠.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되니까 더욱더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집약도를 높이는 것이지 불경제가 되면은 집약도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1번이 정답이다. 자, 5번에 1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대 가능성입니다. 잘못된 것은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도심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3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아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그럼 3차 산업이 더 결합비율이 크고 2차, 1차니까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고 생산의 상대적 가격에서도 결정이 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6번입니다. 도시 스프롤에 대한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 도시 중심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곽부에서 발생이 되고요. 상업지, 주거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업지에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이용 파트는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 파트에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라 그랬어요. 개발 파트가 거의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페이지 가셔서 교재로는 우리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436페이지로 가시면은 개발의 단계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개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험, 타당성 분석 여기까지 이제 쭉 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에서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가정이에요. 자, 부동산 개발의 가정. 자, 7단계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서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이제 구전부실 근검마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구상 단계를
아이디어라고 나와요. 아이디어를 짜서 구상 단계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 다음에, 자, 앞에 사업이 생략될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 다음에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분석.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타당성이 아니라 예비적인 타당성이에요. 예비적.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빨리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행 가능성 전 단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행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근데 보통은 예비적 타당성으로 나올 수 있고 아이디어와 구상 단계는 두 개를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비적이라는 건 계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략적. 그래서 계략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겠죠. 자, 부지 확보로 가고요.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때 타당성 분석으로 가요. 근데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채택되고 반드시 채택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실행 가능성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을 하는 거죠. 실행 가능성. 그래서 실행 가능성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갑니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법 경기 중에서 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이 제일 중요하죠. 자, 타당성이 있으면은 요 사업이라는 게 생략이 될 수 있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빌려서 돈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자, 마케팅 단계가 팔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이나 매도, 특히 이제 임대를 하는데, 자, 임대하는 건 또 사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매도할 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야 돼요. 중반과 후기 단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험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어떻게 오냐면, 제가 이제 개발업자랑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법적으로 시비 붙었습니다. 법시비라고 합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법률적 위험은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자,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 같은, 지역지구제 같은.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공법이라고 나올 거고요. 자, 소유권 관련되는 건 사법입니다. 소유권. 그래서 이거를 바꿔내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자, 이런 것도 법률적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이 지연됐다. 이건 공법적이니까 법적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이미 줄이려면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합니다.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자, 법시비죠. 자, 두 번째는 시장 위험이에요. 자, 이건 법률적 위험이었죠.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줄일 수 있거든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자체는 시장이 항상 경기가 침체되거나 장기로 우리 공실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거 나오면 시장 위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것은, 자, 비용이라는 것은 추가적 비용입니다.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자,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 인플레가 심할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분석 체계입니다. 분석 체계. 자, 이것도 이제 5단계를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개발업자가, 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지역 경제를 보는 거죠. 그 지역의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우리가 좋아서 거시적으로 봅니다. 자, 이건 총량적 지표로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죠. 총량적 지표. 그래서 자,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소득도 높아야 되며 고용도 많이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 기반 같은 걸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이 먼저입니다. 시장은 특정 유형 부동산에,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상을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요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금 나오면 시장 찍으셔야 돼요. 근데 시장성은 달라요. 시장성은 특정용의 부동산의 수요금이 아니라 개발된 부동산의
개발된 부동산의 자, 매매나 임대입니다. 매매나 임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시장은 두 글자고 시장성은 세 글자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요. 수용금 나오면 시장 찍고 매매 나오면 시장성 찍으세요. 그래서 성매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함관계는 자, 시장성은 앞에 있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뒤가 경제성 분석이죠.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겠죠. 투자한다. 타당성은 수익성 여부를 봐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장성의 분석의 하나의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흡수율과 민감도 분석은 다릅니다. 자, 흡수율이라는 거는 과거 우리라는 개발회사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소비자를 흡수했냐는 얘기죠. 분양률이에요. 그 흡수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세 글자니까 시장성이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추세를 파악했지만 그 목적은 미래 추세 목적이 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순서 나올 때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는데 두 글자, 세 글자로 갈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지시성 타투. 타투는 문신이죠. 그래서 지시성 타투. 자, 제가 어느 사우나 갔더니 문신하신 분이 계세요. 조폭이신 것 같아요. 두목이십니다. 용문신. 그래서 타투. 그럼 쫄다고 딱 보더니 형님 지시하십시오.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해서 5단계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박스 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276페이지서부터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2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담보신탁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설명 틀린 것은 2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교부해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질권 설정했죠. 이건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5번 시장과 시장성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다가 틀렸고요. 특히 개발 부동산의 수요와 그 다음에 그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는 이제 공급이거든요. 그럼 그걸 분석하는 건 시장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8번 갑니다.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중 틀린 것은 자, 2번 개발 사업에 관련된 거시적,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보는 건 흡수율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경제다.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부적 개입 시장이 아닌 건 당연히 TDR입니다. 3번은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죠. 자, 그럼 15번 가볼까요? 자, 지시성 타투 암기하셨죠? 자, 283페이지 15번입니다. 부동산 분석 단계별 부동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지시성 타투.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2번이 정답이죠. 자, 16번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묶인 것은 자, 시장성은 아까 시장성은 매매 나와야 돼요. 성매매. 그래서 얘는 이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확합니다. 자,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가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흡수율에 대한 파악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 동그라미. 목적은 과거 및 현재가 정확한 파악이 아니라 미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리을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용 교제 같은 경우는 공법이고 소유권은 사법이죠. 바뀌었죠. 자,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자, 예비적 타당성은 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은 계략적으로 간다는 정확하죠.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넘기시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뭐 우리가 그 나머지 거는 나중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20번입니다. 자, 285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는데 자, 4번에 보시면은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지원됐다는 건 공법이에요. 시장이 아니라 법률적, 법적 위험이라고 하셔야 되죠. 5번이 시장이죠. 5번은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이 장기화됐다는 게 시장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은 이 시장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처럼 나올 수 있죠. 자, 22번. 페이지 286페이지 286페이지 22번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개발에 옳은 걸 고르는데 기억번에 별표 쳐보세요. 항상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법조항에 시공을 담당해 있는 제외됩니다. 정확하고요. TDR은 아까 우리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죠. 니은 X. 자, 디귿. 흡수 분석은 어떻게 돼요? 이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과거 추세를 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다. 자, 리을하고 미음은 맞죠? 기억, 리을, 미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넘기셔서 25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인데요. 자, 민감도가 아니라 흡수율 분석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 일정한 동안 소비되는 비율이죠. 비율이니까 흡수율이잖아요.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건 민감도가 아니라 흡수율이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순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야매로 갑니다. 야매. 자, 예. 자, 불타는 금요일에는 자, 건마란 애가 잘 놀아요. 건마와 함께. 자, 그러면 아예를 찾아보세요. 디귿에 구상이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예. 그럼 디귿하고 니은이니 정답은 1번밖에 없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부지라는 거. 기억. 불타는. 부지. 리을.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근건만데 우리가 이 건설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서가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순서를 가서 이제 봅니다. 자, 일단 33번, 이제 32번으로 가볼까요? 페이지 292페이지. 자, 32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어때요? 부동산 개발업은 옳지 않은 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33번, 부동산 개발 과정 내재되는 위험. 자, 이것도 간편 문제인데, 제가 옆에 있는 개발업자하고 법이 시비가 붙었어요. 법 시비. 그러면 법 시비만 나오는 건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정부 정책의 용도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용 규제는 법률 쪽이고, 자, 니은번. 자,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획했던 가격 이하로 임대료가 이하됐다는 건 시장에 대한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 시비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또 단계가 나왔습니다. 42번입니다. 워포드의 부동산 개발 7단계의 순서대로 올바르지 나가는 것은. 자, 들어갑니다. 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하신 게 사업 구상 단계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상 단계가 먼저 나와야죠. 예. 디귿 나와야 되고, 불타는, 부지 확보. 금요일에는, 자, 건마와 함께. 그죠? 여기서 불타는이니까 시옷이 나와야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40번 같은 거는 시장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2번. 행정 인허가 불확실성은 법률적이죠. 40번에 2번 정답. 자, 42번 또 나왔네요.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1번.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시공을 담당에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파트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파트는 교재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자, 445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445페이지 가시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 파트로 놓고 우리가 가도록 하죠. 그래서 파트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5페이지 민간에 의한 우리가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가 이제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으로 나왔거든요. 자, 여기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갖고 이제 제가 등가 교환, 사업 수탁, 위탁 방식으로 이제 나누면서 이제 볼 텐데요. 자, 그래서 민간의 사업 방식. 자, 이따 문제를 풀 텐데, 우리가 이 택지 개발이라는 거는, 자, 공영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개발도 허용이 되죠. 그래서 민영 개발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허용되면서 이 민간, 부동산 사업 방식은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그 다음에 토지 신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제목을 제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개발 사업. 자체개발 사업은 자기가 직접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업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토지 소유자만 등장해야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제가 토소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사업 수행을 지가 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른데 위험도 증가하고 위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힌트를 드린다면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그럼 지주 공동사업은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죠. 이게 지주입니다. 토지를 제공하고 자, 40억을 댔어요.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댑니다. 개발업자가. 그러면 자금을 대게 되면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나누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겠죠. 얘와 얘를 바꿔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으로 나섰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공사비 대물 변제이거든요. 공사비 대물 변제. 특히 얘는요, 좀 편법으로 야매로 간다면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취하진 않아요. 얘는 수수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얘는 이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대물로 지분을 공유하는데 완성된 부동산,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일부로 가져가요. 일부로 지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도, 자, 분양금의 수익금이 생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60억을 댔다. 그럼 200억에 대한 분양 수익금이 생겼다 그러면 나눠 먹어요. 그래서 40% 너 가져가. 알았어. 그럼 내가 80억 가져가고, 너 얼마 됐어? 60억. 60% 120억 가져가. 자, 그래서 2, 6, 12. 자,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완성된 부동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사비로 주니까 이것도 지분을 공유하니 얘는 수수료 나오지 않고 지분만 공유한다고 나와야 되고요. 자, 투자자 모집형은 조합들이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지분을 또 공유해 주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잘 나옵니다. 자, 메인이라는 게 있죠. 항상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얘하고 얘가 비교가 잘 나와요.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이죠. 사업 수탁 또는 위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소유권 이전 안 해요. 자, 그래서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갑돌이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조달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요. 자, 이 개발업자가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수수료를 취합니다. 수수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얘랑 비교가 나와요.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수수료가 무조건 떼어야 돼요. 수수료 나오고 지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 그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가 지주공동사업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메인인데요. 그러면 토지 개발 신탁이에요. 개발에 대해서 신탁을 하는 거죠. 신탁 방식이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아까는 소유권을 안 넘겼는데 얘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신탁회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해서 이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요.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위탁이고 얘 입장은 수탁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위탁자가 되고 얘가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해서 개발에 대한 신탁을 체결하겠죠.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
얘가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 그 모든 사업 명의를 얘 명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관리 신탁 같은 거는 책임이 있죠. 나중에 형식적이니까 돌려줘야 돼요. 그럼 얘도 수수료 생기고 지분 공유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야매로 가는데 제가 그 개발업자한테 컨설팅을 해줬어요. 수수료 안 줘. 그럼 제가 책상을 탁 칩니다. 자, 탁이 들어가면 수수료가 붙어요. 지분 공유하지 않죠. 탁이 들어가면. 자, 근데 어떻습니까? 얘는 탁이 안 들어갔죠. 그럼 수수료를 하면 안 됩니다. 지분을 공유한다. 자, 그러면서 이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죠. 그럼 수익증권 소유자한테 제가 이제 수익자가 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자라고 하거든요. 얘한테 이제, 우리가 어때요? 수익을 배당시켜준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컨소시엄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컨소시엄은 그냥 대규모 찾아주시면 되고요. 대규모고, 그 다음에 법인값만 찾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자, 이게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문제에 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1번 수부터 볼까요? 들어갈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들어갑니다. 276. 부동산 개발을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뭐냐? 자, 택지 개발은요, 우리가 공공이 아니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부분이 허용돼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개발은요, 자, 이 시장조사로 시켜서 시장조사로 이제 시장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 대한 조사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주체는 공적은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서 LH공사가 됐죠. 토지 소유자 조합은 공적이 아닙니다. 사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4번이 정답이죠. 자체개발사업, 지주공동, 신탁개발, 컨소시엄 정확합니다. 자,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것은요, 개협, 인시처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사업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그래서 밑에 개협, 협의, 인가, 시행, 처분이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인데요. 자, 우리가 신탁이 나온 건 무조건 소유권 이전돼요. 5번.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 신탁에 의한 경우도 법률상 소유권 이전 없이가 아니라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신탁회사한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7번 갈까요? 오른쪽 갑니다. 자, 279페이지.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공사비,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토지 소유자한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지분을 공유하죠. 그래서 공사비가 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건설회사, 어때요? 개발업체가 지분비를 공유한다 하셔야 되고요.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요, 매도자한테 얘가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처음에 높고, 개발 사업이 완성이 가까워서 위험이 작아지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토지 신탁 방식에서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하죠. 맞습니다. 자체 사업은요,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체 사업은 1번, 4번.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기획증은 건설회사다? 아니죠. 건설회사 나오면 안 됩니다. 다 토지 소유자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가 교환은 제가 아까 탁자가 안 붙었잖아요. 수수료 못하면 안 돼요. 없고 지분 공유합니다. 그럼 신탁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간에 수수료 발생하는 건 토지 신탁이 된다. 정답을 3번 정답.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민간 부동산 개발. 그래서 신차지라는 것은 지주공동 사업에 들어가요. 그럼 신차지 방식은 차지라는 건 땅을 빌려주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서가 자, 임차권으로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그럼 개발업자는 자기 명의로 이렇게 지어서 얘한테 지대를 중간에 지불하죠. 그래서 나중에 토지는 돌려줘야 되니까 토지는 무상으로 했고요. 건물은 시가다.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12회 때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만 가지고 가세요. 10번에 4번. 신차지는 개발업자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약 기간 중에 지대가 지불되며 종료되면 자, 건물은 무상이 아니라 건물은 시가양도 토지가 무상이죠. 자, 11번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사업 스타트 방식의 사업 전반이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니까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공유합니까? 자, 사업 스타트 방식은 타수가 들어가니까 수수료만 있고 지분을 공유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분요. 21번이죠. 285페이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건 1번입니다.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주 공동 사업이죠. 그래서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분산됐다는 것은 지주 공동으로 고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26번입니다. 288페이지 26.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번.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신탁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하고 사업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게 점이 동일하다? 아니죠. 얘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을 하지만 얘는 넘어갔죠. 형식적으로.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사업 신탁과 우리가 토지 신탁은 다르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은, 자, 37번이 이제 대표적이죠. 294.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기억 내용에 해당하는 것. 자,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수수료는 기억에 탁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이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 사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 그러면 기억 니은 중에 하나인데, 니은은 토지 소유자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받아서 신탁해서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 공급하니 2번. 기억,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건 좀 오타났습니다. 니은은 기억으로 좀 고쳐주고요. 기억은 사업 위탁, 니은은 신탁 개발. 그래야지 맞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보셔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 잘 추진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그 BTL과 BTO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